경영관리팀입니다. 본 동영상은 2025년 부서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하실 2025년 부서별 사업계획서는 1. 부서 운영 현황 2. 2024년 실적 분석 3. 2025년 사업 목표 등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부서 운영 현황에는 부서의 책임과 역할, 구성원 및 사업장 현황, 개인별 업무 분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실적 분석에는 2024년 운영 실적,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한 발생 원인 및 처리 결과, 사업별 매출 분석과 비용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사업 목표에는 재무적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한 2025년 운영 목표, 내외부 환경 분석, 예산 및 투자 계획, 위험 관리 및 대응 전략, 마지막으로 실천 목표 및 평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서 운영 현황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해당 부서가 올해 우리사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성 부서가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할지를 기술합니다. 화면의 예제는 2025년 우리사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기술한 내용입니다.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성원 및 사업장 현황은 작성 부서의 인원 구성 현황 및 영업 활동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시설이나 설비 등의 현황을 기술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주요 고객에는 어떠한 업체가 있는지에 대한 현황 정보를 기술합니다. 개인별 업무 분장은 담당자별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해당 인원이 고용 종료, 연차 또는 장기 휴가 등 일시적인 부재 사유로 해당 업무 진행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체하여 업무를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대체 인원이 결정되어 있다면 해당 인원을 기술합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예제로 기술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운영 실적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운영 실적을 분석하는 것은 첫째, 성과 개선과 전략을 조정하고 둘째, 경영층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서별 목표 달성도 평가를 통하여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맞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비용 절감과 업무 프로세스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중장기 계획 수립과 동시에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직의 성과 분석은 단순한 평가를 넘어 조직의 목표 달성, 비용 절감, 직원 동기부여, 중장기 전략 수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4년 운영 실적은 사업장 운영에 따른 매출이 발생하는 부서에서 작성합니다. 매출액과 매출원가에는 해당 부서의 2024년 실적, 2024년 목표와 2023년 실적을 천원 단위로 기입합니다.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는 해당 부서에서 발생한 접대비와 광고 선전비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운영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관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고정비와 배분액에는 해당 부서에서 한 해 동안 운용 중인 설비, 중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과 조직원에 대한 퇴직 충당금 등의 고정비와 경영관리팀, 영업팀, 영업전략팀, 재무회계팀, 정보시스템팀, 경인관리팀, 영남관리팀 등에서 발생한 판관비를 해당 부서의 실적으로 분배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영업이익은 운영이익에서 고정비와 배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2024년 목표 또는 2023년 실적 대비 증감액과 달성률은 화면의 수식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경영관리팀, 영업팀과 영업전략팀, 재무회계팀, 정보시스템팀, 경인관리팀, 영남관리팀 등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일반 관리부서에서는 본 화면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슈사항, 발생원인 및 처리 결과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과 사고,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되었던 각종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처리 결과 여부를 기술합니다. 기술할 내용이 사업 운영의 문제를 야기하였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수행 기간 중 추가적으로 수립한 계획이나 실천 사항에 대한 결과를 기입합니다. 향후 이를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2025년 사업 운영 계획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목표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은 사업별 매출 분석 작성 방법입니다. 우리 사회의 사업의 종류는 운수사업, CY사업, CFS 사업, 화물주선 사업, 물류장비 임대 사업, 기타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작성 부서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된 매출을 사업 종류에 맞춰 기입합니다. 단, 발생하지 않은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기입하지 않습니다. 매출 총액에는 사업 부문별 총합계 금액을 기입합니다. 경영관리팀, 영업팀, 영업전략팀, 재무회계팀, 정보시스템팀, 경인지역본부 관리팀, 영남지역본부 관리팀은 다음에 안내할 비용 분석부터 작성하면 됩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액에 대한 증감액과 달성률은 화면의 수식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비용 분석에 대한 작성 방법입니다. 비용 항목은 매출원가와 판관비로 구분되며 비용이 발생하는 모든 부서에서 작성합니다. 매출원가에는 임차료, 중기관리비, 중기유대, 차량관리비, 급여, 노무자임금, 복리후생비, 수도광열비, 수선비, 소모품비, 세금과 공과, 지급수수료, 보험료, 여비교통비, 도서인쇄비, 통신비, 교육훈련비, 잡비가 있으며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는 접대비와 광고 선전비가 있습니다. 작성하실 때에는 작성 부서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경우 또는 2024년 목표 대비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등의 비용 항목을 위주로 작성합니다. 비용 총액에는 매출원가와 판관비의 총합계 금액을 기입합니다. 증감액과 증감률은 화면의 수식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2025년 부서별 사업 목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조직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보다 자세하게 사업계획서 작성의 중요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업계획서는 회사가 나아갈 목표와 방향성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비전, 사명,
중장기적인 목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모든 구성원이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계획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활동이 필요한지, 어떤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지, 어떤 부서와 협업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실행력을 높이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셋째, 구체적인 성과 지표와 목표 수치를 설정함으로써 성과를 측정하고 진행 사항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계획 대비 실제 성과를 비교하여 미흡한 부분을 빠르게 개선하고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어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합니다. 넷째, 사업계획서는 조직 내 중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필수적인 근거 자료가 됩니다. 사업 환경, 시장 동향, 경쟁사 분석, 리스크 요인 등을 포함하여 리스크 관리와 전략 수정에 필요한 기준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업계획서에는 부서별 예산과 필요한 자원이 포함되어 있어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산 계획을 통해 각 부서가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중복 투자 등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사업계획서는 회사의 비전과 전략을 구성원과 공유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모든 부서와 팀이 목표와 실행 계획을 공유함으로써 협업을 강화하고 업무를 조율하여 목표 달성에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나 금융기관은 사업계획서를 통해 회사의 성장 가능성과 수익성을 평가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외부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파트너십을 형성할 때 회사의 비전과 전략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는 단순히 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넘어 조직의 성공적인 성과 달성, 리스크 관리, 자원 배분, 의사소통 강화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핵심 자료입니다. 2025년 부서별 운영 목표는 손익계산서를 기반으로 하여 2024년 실적을 비교하면서 작성합니다. 매출액과 매출원가에는 작성부서의 2025년 목표, 2024년 실적을 1,000원 단위로 기입합니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는 해당 부서에서 사용할 접대비와 광고선 전비를 합산한 목표액을 기입합니다.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관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입하고 2025년 목표 또는 2024년 실적 대비 증감액과 달성률은 화면의 수식과 같이 작성합니다. 고정비와 대본에게는 작성부서의 감가상각비와 조직원에 대한 퇴직 충당금 등의 고정비와 경영관리팀, 영업팀, 영업전략팀, 재무회계팀, 정보시스템팀, 경인관리팀, 영남관리팀 등에서 작성한 목표 판관비를 해당 부서의 목표로 분배한 금액에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참고로 고정비와 배분액은 경영관리팀에서 모든 자료를 취합하여 배포하는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순영업이익은 목표 운영이익에서 고정비와 배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은 사업별 2025년 매출 목표 작성 방법입니다. 작성 방법은 이전에 살펴본 2024년 실적 분석 중 사업별 매출 분석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액에 대한 증감액과 증감률, 점유율은 화면의 수식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 부문별로 설정된 목표에 대하여 목표 설정을 위한 관련 근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술합니다. 다만 경영관리팀, 영업팀, 영업전략팀, 재무회계팀, 정보시스템팀, 경인지역본부 관리팀, 영남지역본부 관리팀은 다음에 안내할 매출원가 및 판관비 목표부터 작성하면 됩니다. 매출원가 및 판관비 목표는 이전에 살펴본 2024년 실적 분석 중 비용 분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기입된 매출원가 및 판관비의 경우에는 목표 설정 근거, 비용 절감을 위한 계획,
특이사항 등을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다음은 내외부 환경 분석에 대한 작성 가이드입니다. 내외부 환경 분석은 우리사가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종합물류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내외부 환경 분석을 함으로써 우리사를 둘러싼 경영상, 운영상의 환경을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함으로써 위협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우리사에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부 환경 분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환경 분석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원, 역량, 프로세스, 기술, IT 인프라, 재무 상태, 조직 내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원에 대한 분석은 부서의 인적, 물적, 재무적 자원이 충분한가를 분석합니다. 우선 인적 자원 평가는 내부 직원들의 역량, 경험, 교육 수준의 정도를 평가합니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련 직무에 대한 숙련도 평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교육 이력 분석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적 자원 평가는 컨테이너 야드, 물류 장비, 창고 설비, IT 시스템 등이 충분하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예를 들어 물류 장비의 경우 노후 상태, 유지 보수 기록 등의 점검 상태를 확인합니다. 재무 자원 평가는 우리 사의 현금 흐름, 투자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원활하게 지원이 가능한지를 평가합니다. 해당 평가 항목의 경우 재무회계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조직의 역량 및 프로세스 분석은 해당 부서의 운영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핵심 역량 분석은 조직의 강점이 되는 중요 프로세스가 무엇인지를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 대비 빠른 배차 역량,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경로 최적화 능력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효율성 평가는 부서별로 작성, 관리 중인 업무 절차서 또는 관련 담당자와의 미팅을 통하여 각 단계별 효율성을 측정하고 병목 현상과 비효율적인 부분을 확인합니다. 핵심 성과 지표는 각 부서별로 과거 성과 지표를 관리하고 있다면 이를 실제 성과와 비교하여 분석합니다. 기술 및 IT 인프라 평가는 우리사의 IT 관련 운영 시스템이 최신 기술을 구현하고 있는지, 법규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디지털화는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동종 물류업계의 IT 인프라를 활용한 고객 서비스 등 우리사와의 비교 분석을 함으로써 기술적 격차 분석을 통해 현재 사용 중인 기술과 필요한 기술 간의 격차를 평가합니다. IT 인프라 평가는 시스템의 안정성, 확장성, 데이터 보안 등을 점검합니다. 이를 통해 운송 관리 시스템, 창고 관리 시스템, 야드 관리 시스템 등 우리사가 운영 중인 소프트웨어의 활용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IoT 등 최신 기술 도입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또한 직원 디지털 역량 평가를 통하여 최근 IT 기술에 대한 직원들의 인지도, 활용 역량을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재무 상태에 대한 분석입니다. 재무 상태 분석은 우리사의 자본력과 투자 가능성을 파악하고 재무적 안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 흐름표 등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우리사의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을 평가합니다. 물류 운영 비용, 주요 지출 항목 등의 비용 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과다 비용이 발생하는 영역을 집중 점검합니다. 다음으로는 투자 가능성 평가 단계로 신규 프로젝트나 시설 확장, 유지, 보수를 위한 투자 여력이 충분한지를 검토합니다. 내부 환경 분석의 마지막 단계인 조직 문화 및 인력 관리는 조직의 문화와 근무 직원의 업무 만족도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우선 조직 문화 진단은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나 면담 등을 통해 조직 내 협력도, 상호 간 소통 방식, 직원들이 희망하는 리더십 스타일을 분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분석 결과 부서 내의 조직 문화가 협업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된다면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높은 이직률이 발생하고 있는 부서의 경우 인재 유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직원 역량 개발 계획은 직원 교육 이수율, 직무 만족도 등을 통해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적절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제 외부 환경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환경 분석은 우리사를 둘러싼 외부 요소들을 평가하여 기회와 위협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경영층이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부 환경 분석은 거시적 환경 분석과 산업 환경 분석을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럼 거시적 환경 분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적 환경 분석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요인을 중심으로 외부 환경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정치적 요인으로는 정부 또는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의 물류 및 교통 관련 규제, 탄소 배출 규제, 세금 정책, 화물연대의 움직임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을 사전에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철송의 위험물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이 담긴 관련 법규의 개정 사항이 예측되었다면 철도 운송에 미칠 영향, 물류산업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우리사의 위협적인 요소와 기회로 작용할 요소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한 대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요인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경제 성장률, 환율 변동, 유가 등 원자재 가격 변화 등이 물류 비용에 미칠 영향을 분석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나 주요 화주의 2025년 경제 상황 악화 예측은 우리사의 수출입 물동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경제 지표와 주요 거래처의 중장기 성장률 예측 등을 통해 물류 수요 변화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요인입니다. AI, IoT, 자동화 기술 등 물류 혁신을 주도하는 관련 기술 트렌드를 분석하여 물류 관련 최신 기술과 트렌드 파악을 통해 자동화 또는 디지털화의 도입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환경 분석을 통해 외부적 환경 요인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기존 경쟁 강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물류 시장 내 경쟁 강도가 얼마나 높은지, 주요 경쟁사의 서비스 차별화 포인트와 가격 정책은 어떠한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이러한 경쟁사 분석을 통해 시장 점유율, 서비스 품질, 가격 경쟁력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결과를 우리사와 비교해 봅니다. 새로운 진입자의 위협은 동종업계 내에 새로운 물류 스타트업의 진입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인프라 구축 비용,
초기 자본, 각종 법적 규제 등 현재 시점에서의 시장 진입 장벽과 신규 스타트 업체가 동종업계로 진입할 경우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전통적인 물류 체계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나 기술을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화물차의 상용화, 드론 배송을 통한 소규모 화물 운송 등은 기존 물류 시장의 대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되는 대체제 출현에 따른 활성화 시기, 성능, 가격, 접근성을 분석하고 우리 사회 현행 서비스와의 비교를 통한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공급자, 즉 협력업체와의 교섭력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차량 제작, 부속품, 연료, 지원 인력 등 협력업체의 교섭력이 얼마나 높은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자재 가격 상승 시 공급자와의 계약 조건을 재검토하거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한 주요 공급자와의 계약 조건, 가격 인상 가능성, 대체 공급원 여부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과의 교섭력을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이 다양해지거나 개별적인 맞춤형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지, 고객이 가격 협상을 위해 강력한 교섭력을 갖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고객과의 거래 규모, 그에 따른 가격 협상력, 고객 이탈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장기적인 고객 관계 구축 방안을 마련합니다. 내부 환경 분석과 거시적 환경 분석, 산업 환경 분석을 통해 정리된 외부 환경 분석 정보를 기반으로 지난 수년간 사업 계획서를 통해 쌓여진 작성 노하우를 바탕으로 스와트 분석을 수행하여 기회와 위협 요인, 내부 강점과 약점을 종합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점은 각 부서 내부 역량 중 경쟁사 대비 강점 요소로 파악된 내용을 기술합니다. 약점은 평가 결과 부서별로 개선이 필요한 내부 문제나 자원의 부족 등 파악된 내용을 기술합니다. 다음으로 기회는 외부 요인 중 활용 가능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파악된 기회 요소를 기술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협은 외부 환경 분석 과정에서 식별된 향후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기술합니다. 화면은 환경 분석과 스와트 분석의 작성 예제입니다. 예산 및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해당 부서, 더 나아가 회사의 목표를 실현하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입니다. 예산 계획은 정확한 재무 예측과 부서별 우선순위 평가를 바탕으로 하며, 투자 계획은 장기적인 수익성과 위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결정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예산 및 투자 계획 수립을 위한 단계별 가이드입니다. 예산 계획 수립의 첫 번째 단계는 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작성 부서의 연간 목표 및 전략 방향을 바탕으로 주요 예산 항목의 우선순위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운영 효율성 강화, 신규 어주 개척, 신규 시장 진출 등 회사의 주요 전략을 반영한 예산 항목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예산 계획 수립의 두 번째 단계는 매출 및 비용의 예측입니다. 작성 부서의 과거 매출 관련 데이터, 주요 담당 고객사의 동향 및 향후 전망, 영업 전략팀에서 배포한 2025년 운수 사업 목표를 바탕으로 매출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서의 예상 비용을 계산합니다. 비용을 예측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매출 변동성을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 예를 들어 낙관적,
보수적 시나리오 등을 설정해보고 이에 따라 각 시나리오에 맞는 예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목표 달성 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산 계획 수립의 세 번째 단계는 관련 비용을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분류에 대한 상세한 지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임대료, 인건비 등의 고정비와 마케팅 및 접대비, 시설 투자 혹은 시설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R&D 비용으로 나누어 비용을 구분합니다. 고정비는 효율적으로 유지하되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변동비는 수익성과 연계하여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부서는 운영 계획에 따라 세부적인 예산을 수립합니다. 특히 ROE가 높은 활동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도록 합니다. ROE란 투자 대비 수익률로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비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를 의미합니다. 예산 계획 수립의 마지막 단계는 비상 예산 및 예비 비용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운영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상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중장비 관리 등 특정 항목의 초과 지출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상 예산, 예비 비용을 반영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사용 여부, 사용에 따른 효과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투자 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입니다. 부서별 투자 계획은 회사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경영층의 의사결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주요 투자 대상은 신사업 진출,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신규 중장비 도입, 시설 확장 및 보수,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투자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투자 목표 설정은 중장기 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투자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물류 시스템 구축, 운영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글로벌 사업 확장, 신규 사업장 개척 등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 목표가 회사를 위해 장기적인 수익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위험과 수익의 균형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투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설정된 투자 항목의 투자 대비 수익률, 수년째 가치, 내부 수익률 등을 활용해 투자 우선순위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운영 시스템 도입이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면 우선순위를 높이는 식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NPV는 수년째 가치라고도 하며 투자 효율성을 위한 지표입니다. 즉 수년째 가치는 미래에 발생하는 특정 시점의 현금 흐름을 이자율로 할인하여 현재 시점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IRR은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하며 개별 사업의 수익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투자 비용과 투자의 예상 수익이 같아져 투자의 현재 가치가 제로가 되는 수익률을 말합니다. 다음은 위험 분석 및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투자 대상별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 신사업에 진출할 경우 시장 조사 및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초기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 변화를 통해 향후에 금리, 유가, 인건비, 원자재 가격 등의 상승으로 리스크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 시기를 조정하거나 이를 상쇄시킬 수 있는 대응 전략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재무적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그를 위해 검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PDCA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투자 후 성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계획 대비 실제 성과를 평가하고 계획과의 차이가 큰 경우 조정 및 피드백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회수 가능 기간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수익률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계획 수정이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투자 철회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예산 및 투자 계획에 대한 예시입니다.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예산 혹은 투자에 대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고 실행 과정에서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합니다. 예산 항목별로 투자 대비 수익률, 목표 달성도, 비용 절감률 등 정량적 지표를 설정하여 예산 집행 효과를 측정합니다. 분기별 또는 단기별로 예산 집행 현황을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 및 추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말에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026년 예산 및 투자 계획에 이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높은 투자 대비 수익률을 기록한 항목은 예산을 증대하고 실적이 저조한 항목은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산 및 투자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우선순위가 높은 전략적 목표에 예산이 충분히 배분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 예산 또는 예비비가 포함되었는지 검토합니다. 셋째, 계획을 실행할 때 리스크와 유연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경제 상황, 예를 들어 금리, 환율, 경기 변동 등에 따라 중장기 투자 계획을 주기적, 지속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 및 투자 계획을 수립하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우리사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무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위험 관리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위험이 우리 사회의 목표 달성에 방해 요소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리스크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한 후에 대응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설정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위험 요소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위험 요소를 식별할 때에는 우선 내부 위험과 외부 위험으로 나누어 각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야 합니다. 내부 위험에는 재무적 리스크, 운영상 리스크, 내부 운영 인력에 대한 리스크, IT 운영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 등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외부 위험에는 경제 상황 변화, 자연재해, 법규 및 규제 변경, 고객의 요구 변화, 경쟁업계의 환경 변화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식별된 위험 요소를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위에서 식별된 각각의 위험이 향후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도 발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위험 요소를 평가합니다. 위험 평가에 대한 자세한 평가 방법은 AEO 절차서 위험 요소 관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상황에 맞게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 회피형은 위험 요소가 큰 경우 해당 활동이나 프로세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하여 위험 자체를 제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법적 규제 강화로 불안정성이 확대됨으로 인해 위험이 큰 경우 해당 지역에서의 사업장 개설은 재검토합니다. 위험 감소형은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사전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부족으로 인한 운송 지연 사태가 예상되는 등의 위험이 높다면 수유 예측 시스템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예상 물동량과 적정한 차량 수급량을 미리 예측하여 적재적소에 차량을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위험 전가형입니다. 위험 전가형은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로 이전, 전환함으로써 위험에 따른 부담을 줄여나가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따른 손실의 미연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하청 업체와 계약을 통해 특정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험 수용형이 있습니다. 위험 수용형은
비용이 과도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낮을 경우 위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낮은 발생 확률의 공급망 차질을 대비해 추가적인 시설 투자, 인력 증원 등의 비용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그에 비해 큰 손실은 예상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화면은 위험별 대응 전략 수립에 대한 예시입니다. 2025년 새로운 사업 운영이 시작되면 각 위험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발생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위험 수준을 그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핵심 성과 지표를 통해 위험 징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니터링에 따른 새로운 관리 포인트가 발생하였다면 정기적인 리스크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영진과 공유합니다. 위험 대응 전략의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실패 사례를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위험 요소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존 대응 방안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실행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체계적,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에 대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식별된 각 위험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각자가 명확한 역할을 가지고 대응 전략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둘째, 위험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적절한 비상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모든 임직원이 위험성 인지와 그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필요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재해, 시스템 장애 등과 같은 주요 리스크에 대비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통해 실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하듯 위험관리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보완해 나가면 예상치 못한 리스크 발생 시에도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우리 사회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외부 환경 분석, 예산 및 투자 계획, 위험 관리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계획을 종합하여 2025년 조직 내에서 실천해야 할 중요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에 대한 핵심 성과지표를 마련합니다. 실천 목표와 핵심 성과지표를 설정하면 조직은 명확한 방향성과 구체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성과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기적인 성과 관리와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성원의 동기를 높이며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리소스 배분과 조직 간 협업이 가능하여 결과적으로 조직은 물론 우리 사회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습니다. 화면은 실천 목표 작성에 대한 예시이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핵심 성과지표는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둘째, 핵심 성과지표는 정략적 데이터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셋째, 현실적인 목표를 반영하여 작성 부서가 달성 가능한 목표이어야 합니다. 넷째, 작성 부서의 역할과 우리사 목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명확한 기한을 정해 목표 달성의 시점을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핵심 성과지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운송 관련 부서의 핵심 성과지표 작성 예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5년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회사의 비전과 목표를 실질적인 행동 계획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효율적인 자원의 활용, 객관적인 성과 관리, 계획적인 위험 대응을 통하여 직원과 회사 모두가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